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열심히 그래도 사는 만큼 2023년도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반이고 안 좋은 게 반이었다라 나오는데, 오늘 이 영상 그저 시청하시는 분들은 명 주고 복 주고 다 금전 생겨 받들어 도와주시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소띠 차례예요. 네. 소띠가 좀 우직하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돈도 뭐 잘 벌어들인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네. 갑진년에는 또 어떤 운세가 있을지 보기에 앞서서 네. 소띠 성향 좀 알려주세요.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듬직하다. 아, 그렇죠. 딸이든 아들이든 남자든 여자든 네. 뭔가 책임감은 강해요. 아,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은 잘해요. 네. 근데 고지식해요.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진 일만 잘해요. 그래서 시작은 좋은데 끝이 조금 미약한 것도 있고, 네, 네. 약간 요런 부분들이 조금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024년 소띠 운세 알려주세요. 네, 좋아요. 일단 첫 번째, 97년도 내년에는 나이로 이렇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97년생 28살에 나는 정축생의 소띠분들이에요. 네.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상반기 자체가 첫 번째, 금전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금전은 충분히 들어온다. 근데 다만 이분들은 아직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는 안 됐다. 네. 그래서 너무 돈을 못 모으는 거에 이렇게 막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 지금 솔로 아니면 이별을 하셨는데 네. 또 언제 새로운 연애가 들어올까? 맞아요. 아마 여기도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네, 네. 아마 제가 느꼈을 때는 4월달, 양력 기준이에요. 4월달, 5월달 정도에 새로운 인연운도 들어오시고. 근데 우리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상을 만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시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하 아니면 동갑을 만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비춰집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보이냐면은 사람 때문에는 좀 힘들어요. 인간고설. 근데 이 인간고설이 어디서 날까요? 직장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해가 바뀌면서 아마 지금 또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직장을 이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내년에는 직장을 이직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이 된다라 나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인내성은 되게 강하거든요. 네. 참고 터지는 스타일이야. 이런 사람들 무서워요. 하도 많이 참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나오세요. 자, 두 번째는 85년생 40살에 나는 을축생의 소띠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올해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개면은 또 많이 힘들었었고, 근데 2024년도에 들어서 갖고 을축생에 나는 분들은 가정의 평화가 뭔가 이렇게 좀 가정적인 부분에서, 평화보다도 가정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시끄럽다고 해야 되나? 부부간의 이별 공방이 비춰지시고 사내 만에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돈 때문에 뭘 투자를 하시면 안 돼. 지금 또 막 주식이 올라가고 뭐 코인이 올라가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썩들썩 하고 있거든요. 뭐 옆에서 내가 300 넣었는데 1000만 원을 벌었네 막 이러 하니까 내년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확 올라가다 또 확 떨어지는 게 있다 보니까 40살에 나는 을축생의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되시고, 근데 사업운은 좋으세요. 그래서 돈적인 부분에서는 내년에 그래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직을 준비하신 분들은 좀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반기에 이직수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반기 정도 되셨을 때 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잇따라 나오시고요. 그래서 문서운도 좋은 것 같아요. 이사하시려고 하고 매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3월달 지나시고 봄 정도 좀 지나셔서 여름 들어오실 때 이렇게 매매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비춰지긴 하거든요. 자, 세 번째로는 73년생 52세에 나는 개축생에 나는 소띠분들이에요. 이분들 올해 운 들어왔죠. 갑진년 2024년도 청룡의 한 해가 들으면서 운도 들어섰고, 그래서 뭔가 사업적인 운도 괜찮고요. 그리고 아마 남성분들은 차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진짜 부인이랑 상의했을 땐 저는 차를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차로 인해 갖고 더 많은 금전도 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매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상가 매매가 됐든 뭐 가게를 내놨든 집을 내놨든 매매 운은 썩 좋지는 않아요. 뭔가 이렇게 조금 골머리를 썩힌다고 해야 되나? 원하는 금액만큼 딱 받기는 좀 힘들다, 이런 소리가 좀 나오시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 연애운이 또 궁금하시고 부부간의 운도 궁금할 거예요. 부부간에는 내는 상방에는 큰 문제 없거든요. 오히려 더 뭔가 서로 더불어서 돈독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연애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73년생 우리 이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여곡절이 많아요. 자식 때문에도 중간중간 힘들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원하는 가정, 평화로운 이런 가정을 얻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고생 아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개축생이 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잘 견뎌내시면은 그래도 평탄하게 내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61년생 64세에 나는 신축생의 소띠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한평생 외길 인생만 살아왔었고 오히려 계속 하나만 보고 살아왔었고 남자들도 여자들도 그렇고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었던 게 많았는데 올해는 뭐 집안에 좀 성스러운 일들이 생긴다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춰진다라 나오시고 오히려 뭐 누가 장가를 간다거나 자식 중에 자식으로 인해서 뭔가 크게 한번 웃을 일이 있다고 나오는데 요게 내년 2024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욕심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일은 벌려놓는데 수습이 잘 안 돼. 그래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좀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새로운 사업운이 들어오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기존에 하는 사업은 그래도 꾸준하게 하셔도 저는 된다고 보여지세요. 그리고 또 매매 그리고 또 집을 이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 집 이사하셔도 돼요. 봄 지나시고 이사하셔도 되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많이 비춰집니다. 마지막으로 49년생 76세 나는 기축생의 소띠분들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 재작년 1, 2년 전부터 건강 때문에 몸이 군데군데 뭐 허리가 안 좋네, 뭐 갑상선이 안 좋네 이런 식으로 뭐 혈관 고혈압이 생겼네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비춰지거든요. 근데 2024년을 들으면서 아픈 것도 조금은 그래도 좋아진다는 소리가 나오시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터전 내 집의 기운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분이다 보니까 집에 함부로 무언가를 들여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상가집 절대 가시면 안 되신다라 나오시고 잘못하면 집안에서도 곡소리 나는 일들이 생긴다라 나오고 나이가 들어서 곡소리 난다기보다 또 생각지 못한 사람으로 인해 곡소리 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비춰지시고요. 그래도 말년은 충분히 잘 보낼 수 있다라 나오시다 보니까 기축생분들도 힘내셔서 2024년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제 응원의 한마디. 소띠분들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열심히 그래도 사는 만큼 2023년도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반이고 안 좋은 게 반이었다라 나오는데 2024년도에는 그래도 뭐 한 60%, 70% 좋은 쪽으로 좀 많이 비춰지니까 뭔가 새로운 투자하는 것만 조금 조심하시고요. 이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좀 판단하셔서 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